거기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제 거로 그냥 저거가 되는 거거든. 자, 시작하면 됩니다. 괜히 연결한다고 그래서 난 그쪽 걸로 쓰니까 연결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럴 필요 없잖아. 여기서 그냥 녹화가 되니까. 아니야, 됐어. 마이크 나와. 오케이. 근데 이게 저기 화면이 30분부터 시작이니까 30분? 아니, 그거 굳이 없어요. 여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그래서 녹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하죠. 한 30분만 지금 할 거니까. 아무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한 30분을 그냥 완전히 소모했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한다기보다도 같이 한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하자라는 그 의도에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진흥화를 위한 실시간 제조 데이터 표준화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산업부에서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뿌리 산업의 이런 진흥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라고 그 품목 코드가 오늘 발표됐어요. 네, 이따가 한번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공유도 하고 그러겠는데 오늘 국무총리 조정 10시에 발표한 겁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유, 이게 무슨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나만 보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쁜 놈 그러니까 욕하는 거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나쁜 놈의 어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나쁜 놈의 어휘. 주로 나쁘다는 것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일 등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 중간에 있죠. 자신만을 생각하는, 즉 나쁜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쁜 놈 혹은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홍익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홍익, 그죠?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최근에 이 서양 개인주의가 발달이 돼서 약육강식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놈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 우리가 협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협동이라는 거에는 절대적으로 이 자기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나쁜 놈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일본. 일본이 작년 딱 이맘때 수출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죠. 뭐 일본하고 다시 한번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보면 주가 상승률이 1년 뒤에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제일 많이 떴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진 세미캠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저희 회사가 MES를 구축했습니다. 어떻게 구축했냐? 박해익 부장이 있을 때 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진 세미캠에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전사적 확대 적용 수평시에 용이한 미들웨어 기반의 패키지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표준화된 포엠 원위 정보를 실시간 양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무대기, 무제거, 무불량, 무고장을 작성하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DB에서 받아가지고 ERP 생산 계획을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데가 지금 유림 특수화학 있죠? 유림 특수화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는 100%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혼합 공정. 왜냐하면 레시피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모든 핵심은 레시피입니다. 우리 박 부장 그거 아시죠? 레시피의 중요성. 왜냐하면 레시피만 잘 섞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 시스템으로 포엠 원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서 지금 생산관리라던가 설비관리, SPC, 통합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그 길을 극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건가? 그걸 또 돈으로 벌어들이는 걸로 좀 만들어 주시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핵심 요소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기서 뭐 장구하게 뭐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AI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IT입니다. IT. IT 융합에서 보면 저희가 이 사람들이 보면 4차 산업혁명 얘기에 대해서 2번째로 그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인공지능과 인포메이션이 결합되는, 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결합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앞으로. 그런 얘기고, 한국도, 한국 정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GE라는 회사가 이쪽을 전 세계 최초로 출발을 했습니다. GE 프로딕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GE 잘 알잖아요. 유명한 회사죠, 그죠? 그 회사가 실패를 했어요. 이게 그 실패한 얘기의 테마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한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크라우드를 툴로만 봤어요. 크라우드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장이라는 데는 뭐예요? 항상 그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데이터 프로세싱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여러분들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엣지라는 말을 들어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을 들어볼 거예요. 크라우드 얘기 그동안에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엣지 컴퓨팅을 GE는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즈니스,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독일에 여기하고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멘스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틀린 거냐? 실시간을 한다는. 지멘스는 PLC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LS 산정 같이 여러분들 LS 산정하고 많이 연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뭐가 잘못되냐? 밑에가 잘 되지 않으면, 밑에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상 두각이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실증적으로 GE 프로딕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위에 빨간 걸로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거로 나오는 게 AI입니다. 일반적인 AI. 근데 알파고 기억하시죠? 쭉 보시면 저 끝에 있는 게 알파고 얘기예요. 알파고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이쪽 부분은 밑에 저기 그 나온 것 같이 SPC로부터 출발합니다. 산업용 인공지능은 이 SPC로부터 출발하고 결국은 2015년도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게 GE인데 GE가 그 처음으로 이런 컨셉을 내놨어요. 산업용 AI라는 거를. 그리고 근데 일반 AI는 산업용 AI하고 다르게 이와 같이 세 개가 꼭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 시스템, things.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성능도 보면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거는 경험자, 지식자들이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는 룰 베이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룰 베이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에 비해서 그 산업용 AI는 우리가 원하는 최적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T하고 OT하고 이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진흥화로 가는 길은 우리가 이제 공장이라는 데를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4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이쪽이죠. 공장이라는 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량 나는 거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고, 보이지 않고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식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공장에 보면 크게 4가지 등분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요거죠. MES, 그죠?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정돈이라던가 카이젠, 연속 개선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식시그마라던가 린 생산 방식을 이용하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으로 가는 거고,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구축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지능화 공장이라던가 CPS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현실은 이제부터 다르죠. 우리들이 진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같이
뿌리 산업 같은데 오늘 잠깐 말씀. 뿌리 산업의 막내가 58세래요. 이거 큰일 났죠 지금. 우리나라 뿌리 산업이 다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쪽을 기피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쪽 시장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거냐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신 게 삼성 옛날에 삼성 건설기계 만드는 데인데 이 회사는 삼성에서 CNC 기계를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터밖에 없어, 모터밖에. 그리고 이쪽 회사, 그러니까 독일에서 얘기하는 보쉬라는 회사인데, 보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70%가 아직도 연결되지 않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MES 하면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90%?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 바와 같이죠. MES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MES가 돼? MES가 많이 모든 것을 해결해? 이런 얘기들이 회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구축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숙련된 거, 그 다음에 자동화, 그 다음에 어떤 시장에서 필요한 본질을 이해하는 거.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근데 숙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카이젠이라든가 린이라든가 이런 거 참 잘하잖아요. 기록도 잘 남기고. 우리보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사람들. 자동화는 독일이 잘하죠. 자동화 기계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미국 같은 데는 사람의 본성들을 잘 알죠.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 나라들. 에어비앤비라든가, 그죠? 근데 제조업이라는 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어디서 발생하냐면 포엠에서 발생해요. 모든 문제가. 기계, 자재, 환경, 그 다음에 공정, 사람. 여기서 발생합니다. 데이터들이. 문제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그냥 인터페이스만, 그냥 연결만, 데이터를 받는 것만이라는 것보다는 이 본질이 뭐냐라는 걸 한 번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시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시야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문제는 다 포엠 원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쁜 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혼자 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기술 쪽만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생산기술, 자동화기술, 컨설팅 기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융합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이걸 가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아까 나뿐만이 아니라 협력하는 이런 모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다 못하는 거예요. 실패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할 때보다 저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적으로 모든 게 구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데는 자동화 설비라던가 현장으로부터의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관리라던가 어떤 데는 이제 설비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런 데 같은 데라던가 아니면 공정의 프로세스를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수직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수평적으로 데이터를 감시하고 예지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본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별하고, 식별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 코드라고 얘기하잖아. 식별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분들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연결하는 거는 이 포엠 원위 기반에서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반자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좀 더 이런 표준이라던가 요걸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에투리라고 그러는데 에투리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해서 같이 만든 건데 저기 말하는 대로 생산 자원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정보 관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하이 레벨에 만든 겁니다. 이런 그림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것도 같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명드릴 우리 섬유라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쪽에 우리 임백순 그 주임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그 체계화시켜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혹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영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표준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위쪽에 부분이 있는데 저쪽에 보면 에너지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가.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MES 쪽의 표준. 그다음에 KPI. 우리가 그동안에 요거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구축도 해봤어요. 근데 가장 여러 가지 표준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 포엠 머니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 이제 한국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다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이라든가 IoT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 표준들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표준들은 미국하고 독일이 서로들 강대국 아닙니까? 이쪽 분야에.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그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산업부의 스마트 제조 고도화의 염색 쪽. 오늘 염색이라는 건 아시죠? 뭐 하는 거냐면 이 옷에 그 고객이 요청한 거에 대한 색깔을 그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춰주는 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거 한번 제가 어떻게 왜 어려운 걸 한번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실제로 이 공장의 경우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연결이 잘 안 되나? 한참 느리네. 오케이.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아, 이걸로 연결돼서 그런 모양이구나. 이게 지금 그 염색 공장에서 지금 작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게 염색기거든요. 그래서 그 염색기에서 이 사람이 전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습도도 굉장히 엄청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키가 있어요. 지금 여기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6세가 막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뽑아내는 게 다 이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염색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쪽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염색을 하는 아까 그 뿌리 산업 쪽에 이런 부분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공장에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했냐면 2019년도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섬유하고 의료하고 가전 쪽이 우리가 좀 다 해외로 막 나가고 저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탈바꿈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봉제하고 염색에 한번 적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핵심은 생산 자원을 뽑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그 염색기에서 데이터를 염색 변수 센싱, 그래서 염색 시간 단축이라든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를 모으자. 그러기 위해서는 염색의 엔딩 포인트, 알칼리 투입 시점이라든가 수제 종료식 관리 제어 이런 데이터들을 자꾸만 모으려고 그래요. 그럼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지능화 향후에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아까 지금 김영삼 차장이 했던 유림 특수화학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레시피잖아요. 이 레시피를 거기에 맞춰서 쫙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 레서피가 자기 작업자가 이 손재주에 의해서 그걸 했는데 거기 지금 유림특수화도 손재주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작업자가 그죠? 그거를 레서피를 자꾸만 해서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갖다 써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드로 가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또 말리는 게 있습니다. 텐터기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건데 그걸 말리는데 그냥 말리는 게 그냥 말리면 안 돼요. 그냥 여기처럼 가공폭이라던가 가공 그 밀도, 폭, 사행폭,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아까 똑같이 레시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인터페이스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값을 안 줘요. 근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양방향으로 제어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을 얼만큼 향상시키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 김영순 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IT 기술 쪽으로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라던가 특히 영업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고객들한테 가치로 이제 승화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표준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줄 거냐, 그 다음에 시각화, 특히 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는 것 같이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요. 옛날에는 여행 가서 거기서 오디트도 하고 여행 가서 기계 고장 나면 품질도 향상시키고 생산 기술에 대한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서 상태 정보들을 서울에서 혹은 미국에서 가지 않고 오디트를 하거나 혹은 그 원격으로 최적화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시발점으로 지금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혼자 못하고 많은 회사들이 여기 참여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 표준 우리 전에 수준 평가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군데 지금 하나 대구고 하나는 이제 그 안산에 있는 회사인데 그 두 회사를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런 그 제상위에 있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향후에 딴 회사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연구 과제 성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양공업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한 30억 정도 받아가지고 주 기간은 남양 넥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요 제목은 이제 IIoT라던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도화된 지능형 스마트 공장을 데모 공장을 한다. 근데 여기는 과거에 이것도 한번 공정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좀 보면 전에는 작업자가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가 조금 느리네요. 작업자가 3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한 20kg 됩니다. 옛날에는 작업자가 그걸 전부 이렇게 올려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거의 노조라던가 이런 데 이슈가 있잖아요. 이 허리 다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 이게 지금 로봇으로 전부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올리는 거. 이거 옛날에는 이거 사람이 다 하나씩 넣거든요. 이거를 로봇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디스크 브레이크니까 밸런스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여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인으로 지금 해서 밸런스 측정하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옆 공정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완전히 그 무인으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양면을 연삭을 합니다. 연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저 기계가 굉장히 고가예요. 연삭이 정밀 가공을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공을 하고 가공하면 이제 측정하고 각인. 그래서 뭐 그 런아웃이라던가 뭐 평행도 단차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출하를 하는 이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행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머신 비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출하를 하는 이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게 이제 제품 투입서부터 출하까지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PLC에서 데이터 나오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 여기 핵심은 뭡니까? 저거예요. 데이터 분석하고 이것들을 이쪽으로 어떻게 그 피드백 시켜주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울산대학교에 이쪽 전문가가 거의 한 40년 이상 한 교수가 있어요. 이쪽 분야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런 품질 특성 해석이라던가 결함의 특성이라던가 결함의 종류라던가 해석, 공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면 이거하고 유사한데 템플릿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안 해봤잖아. 근데 우리가 안 해보고 경험도 없는데 이걸 한다고 덤벼들면 우리가 과거에 빅데이터 뭐 연구소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 게 뭐냐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우리가 울산대학교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오늘 잠깐 전부 보여주실래요? 박종산 부장이 좀 들고 있는 거. 저 과제가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별도로. 우리는 이거 샘플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큰 전체 그림에서 한 건데, 요거 지금 요거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1억 5천. 여기 6층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김예랑 과장하고 오늘 가시나요?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 이쪽에 모타 있지 않습니까? 모타 도는 거에 대해서 인스펙션,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예지 정비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거를 좀 접근하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이 연삭 공정에는요 그 모타가 있어요. 모타 정밀 모타가 그 모타 안에다가 저런 장탈착할 수 있는 이 센서를 달면 오쪽에 저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빅데이터라고 표시되는 대로 이상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쫙 모니터링합니다. 진동으로.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 같이 진단 예측이라던가 기준값 설정이라던가 공정 데이터, 센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아까처럼 이쪽에 연삭 공정에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를 아까 레시피 같이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제의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경쟁자가 그래 이쪽 남양 넥시모가 하는 거는 저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예지 보존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데모로서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저런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구나. 그래서 40억을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투자를 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모타 같은 데 보면 과거는 이쪽에서 데이터들 여기 지금 보시면 3초에 3만 개의 데이터를 이제 계속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근데 과거는 요 속에서 작동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삭 시작, 그 다음에 완료, 다시 증삭 시작 이런 내용들에 대한 타임 파라미터들을 런타임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받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이쪽에 나온 거, 저 품질 특성 분석이라던가 결함 분석, 그 다음에 이상 징후에 대한 내용들 이런데 활용하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진동 센서니까 진동 센서 딱 붙이고 정보 받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의미 있는 데이터, 돈으로 될 수 있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고 비즈니스로 한다라는 게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나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가 한번 보고 고객한테는 뭐예요? 고객한테 이걸 해줌으로써 뭐가 돼? 품질 향상되고 납기 단축하고 기계 고장 안 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밸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할 수는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품질이라던가 이런 단계별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레벨로 접근할 건가. 데이터를 고급 정보로 받게 되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고가 장비를 한 3천만 원짜리를 설치를 했어. 우리 김 팀장 가서 봤나? 못 봤지 아직. 센서 장치를 했어요. 이게 한 3천만 원이야.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센서로부터 그거는 원래 저거 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센서로부터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받는데 유선으로 돼 있어요. 막 거기가 이제 그 모터들이 막 돌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러가 생기는 거야.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막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진동 분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FFT라고 있는데 Fast Fourier Transform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진동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에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요거는 그런 이 부분들을 미리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가능한 에러를 덜 받게, 무선이지만 그러니까 덜 받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데 고급 센서를 쓰게 되면 그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기 보신 바와 같이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적정 기술. 어제 지난주 일요일 날그 우리 그 건국대학교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은 또 이 그 절약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약. 그러니까 그 일반 기술.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과연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와 같은 상용 기술을 여기다 접목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돈이 저거 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게 고급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뭐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자, 그럼 그 휴대폰을 여기다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게 아까 얘기한 절약,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커머셜 오프 더 쉘프라고 그래가지고 상용 기술을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저가격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나 손쉬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폐기된 휴대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적용하는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산업용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융합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 연구과제 2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저런 과제들을 지금 기획하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기획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보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0명 되잖아요. 그럼 20명 되시는 분들이 전부 지혜를 모으면 최소한도 곱하기 20은 안 되더라도 곱하기 n은 된다는 거지.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워에서는 이런 걸 쓰고 있어요. MI 큐브는 이걸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그 기계에다가 저렇게 얹어놓고 그 현재 기계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보다는 아주 로레벨이죠. 그래서 뭘 하냐면 원격으로 그 은행 이자 대출을 해줬는데 그 회사가 기계를 가동하지 안 하지 이거에 쓴답니다. 아이디어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어디에 쓸 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다 우리가 그 서로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이런 그 미들웨어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뭐 제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꼭 제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상청이라던가 펨스라던가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데 분야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저기 그 기상청 우리 사이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 여기 데모가 돼 있어요. 기상청에 이런 시스템. 저는 사실상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향후에는 전부 그 코로나가 지금 나와서 그런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데 엄청난 돈을 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많이 저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다양한 우리가 미들웨어라는 거를 뭐 우리 기술적으로 뭐 떨어지니 후닥다리니 그런 표현보다는 이 부분을 어느 디맨드의 제너레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UCT라던가 디펜스 쪽이라던가 혹은 그 기상청이라던가 이런 데에 좀 그 적용을 해서 새로운 넥스트 버전을 좀 같이 만들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어요? 박 부장 질문 없어요? 이렇게. 없으면 끝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이거를 그냥 오늘로 끝이다,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공감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내시죠. 예, 예, 나가십시오. 그 팀장들은 아까 박 부장, 팀장들은 좀 여기 그냥 남아 있지 뭐. 어? 여기서 좀 아니면 잠깐 담배 피고 오든지. 10분, 오케이.